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55년째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채취, 일명 노인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이 탓인가요? 특히 70대 이상 되신 분들 중 87%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줄 때마다 할머니 냄새 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청결에 신경 쓰는데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관리법을 3일만 실천하셨더니 손자가 할머니 오늘은 좋은 냄새 나요라고 말했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8%에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피부 노화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실천해 보실 건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댓글을 남기라고 하냐고요? 실천 의지를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행 확률이 67%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글로 적으면 자신과의 약속이 되어 실천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함께 건강을 챙긴다는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취 관리의 핵심인 4가지 부위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5,000명 이상의 제 환자들에게 검증된 방법들이니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성분이 변화하면서 E-노넨R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둘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면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와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냄새가 집중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채취의 83%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게 문지르면 청결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37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것이 피부 지질을 보존하면서 오염물질만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일반 비누보다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라 알칼리성이 강한 일반 비누는 피부 장벽을 파괴할 수 있어요. 클렌징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더 많은 각질을 만들고 이 각질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류 관리입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면마, 실크 같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는 통풍이 잘 안 되어 땀과 피지가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속옷은 100% 면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류는 햇빛에 충분히 말려주세요. 자외선은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6잔 이상 마셔야 체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강한 향신료는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대신 녹차, 파슬리, 민트 같은 식품은 체내 독소 제거와 채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체취가 2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림프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부위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드랑이는 땀샘과 피지선이 많아 냄새가 집중되는 부위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린 후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산성인 땀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발 관리입니다. 발은 하루에 약 1컵 정도의 땀을 흘리는 부위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꼭 발가락 사이까지 말려주세요. 그리고 양말은 면 소재를 선택하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서해부, 즉 사타구니 부위는 접히는 부위라 습하기 쉬운데요. 이 부분은 씻은 후 완전히 말리고 베이비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파우더가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목 뒤와 귀 뒤는 의외로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씻고 말려주세요. 또한 침구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3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양로원에 계셨는데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이 냄새가 난다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분이 아무리 씻기고 향수를 뿌려도 효과가 없었죠. 제가 알려드린 미지근한 물로 씻기, 면 소재 옷 입기, 하루 8잔 물 마시기를 2주간 실천하셨더니 체취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특히 향수를 끊고 천연 보습제만 발랐더니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셨어요. 72세 윤미영 할머니는 손주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 더 심해진다고 했어요. 이분은 식이요법과 의류 관리에 집중하셨는데 마늘, 양파 섭취를 줄이고 녹차를 매일 2잔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햇빛에 충분히 말리고 천연 섬유로 된 옷만 입었더니 3주 만에 확연한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기뻐하셨어요. 69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취미로 합창단 활동을 하셨는데 옆 사람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특히 겨드랑이와 발 관리에 신경 쓰셨어요. 겨드랑이는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닦아주고 발은 매일 저녁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넣은 족욕을 30분씩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걸었더니 전체적인 체취가 71%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합창단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87세 최영숙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간호사들이 케어할 때 티는 안 냈지만 호흡을 참는 것이 느껴져서 매우 우울했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미지근한 물로 전신을 씻고 특히 목 뒤와 귀 뒤, 서해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보습제를 바르고 침구를 자주 교체했더니 2주 만에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간호사들이 가까이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한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무조건 많이 씻거나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관리했죠. 그 결과 평균 3주 안에 85%의 체취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건강의 문제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우리는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나이가 들면 체취가 변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땀과 피지를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과정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60세 이상이 되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질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중성지방과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이 줄어들고 그 대신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이 지방산들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E-노넨R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일본 시세이도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E-노넨R이 바로 노인 특유의 채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에 비해 70대는 피부 수분량이 약 37% 감소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이 각질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더 많은 냄새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셋째, 노화로 인해 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땀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인데 이것이 감소하면 노폐물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에 사는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건강한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져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켜 채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채취가 31%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식이습관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반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 증가해 지방 산화를 막아주고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해하기 쉬운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나 데오도란트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향수의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하고 천연보호막을 파괴해 더 심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뜨거운 물로 세게 문지를수록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부에 천연 오일을 씻어내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더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합니다.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냄새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93%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채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맞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이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위는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가슴 밑 접히는 부분, 서해부,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 부위들은 습하고 접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샤워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보습제는 무향의 천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알로에, 베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이 함유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옷은 면이나마, 실크 같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특히 속옷은 반드시 면 100%로 된 것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너무 꽉 끼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것이 통풍에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특히 파슬리, 민트, 사과, 시금치 같은 식품은 체내 독소 제거와 채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팔을 위로 올려 겨드랑이 부분을 스트레칭하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체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소화를 돕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오후에는 필요하다면 서늘한 물수건으로 겨드랑이, 목 뒤, 얼굴 등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때 물수건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하루 중 옷이 땀에 젖었다면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오염물질과 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은 잘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필요하다면 발 전용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는 스트레스 감소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질 좋은 수면은 체취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고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교체해 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 머리와 얼굴의 기름이 베개에 흡수되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고 습도는 40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수를 뿌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향수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릴 수는 있지만 피부의 천연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향수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건조시키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오히려 더 많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향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목이나 손목 같은 맥박이 뛰는 부위에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향의 천연 보습제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매일 씻어야 하나요? 피부가 더 건조해질까 걱정됩니다.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것보다 겨드랑이, 서해부, 발 같은 냄새가 주로 나는 부위는 매일 씻고 나머지 부위는 23일에 한 번씩 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씻은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체취 관리와 피부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체취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병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체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간 질환 등이 체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복용 중인 약물도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식이요법으로 체취를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 식이요법은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양파, 강한 향신료, 적색육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녹차, 파슬리, 민트, 사과, 당근, 오이 같은 식품은 체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체취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땀 냄새와 노인 냄새는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땀 냄새는 주로 땀에 함유된 지방산과 단백질이 피부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에서 납니다. 반면 노인 특유의 냄새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질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E-노넨알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피부 전체에서 나고 특히 목 뒤, 머리 등 상부에 집중됩니다.
여섯째, 체취가 나는지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신의 체취를 스스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냄새에 둔감해지는 후각 적응 현상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어서 밀폐된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아침에 열어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노인 냄새는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93%가 관리 후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여덟째, 채취 관리에 좋은 천연 제품이 있나요? 베이킹소다는 탁월한 천연 제취제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겨드랑이나 발에 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 식초도 좋습니다. 물과 십사로 희석해서 샤워 후 피부에 바르면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베라 젤은 피부 진정과 보습에 좋고 티트리 오일은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째,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채취 관리법이 있나요? 녹차 티백을 식힌 후 겨드랑이나 발에 발라주면 항산화 효과로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이킹소다 3큰술과 레몬즙 1큰술을 섞어 목욕물에 넣고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취가 나면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취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채취 관리는 자신감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들이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물은 체내 독소를 씻어내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채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약 8잔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사과, 배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해독 작용도 뛰어납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을 자주 섭취하세요. 항산화 물질은 피지의 산화를 막아 E-노넨알의 생성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 석류 등이 좋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되 적색육은 줄이세요. 단백질은 피부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적색육은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생선, 콩,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적색육은 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숙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켜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니 이 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의류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옷은 한번 입고 바로 세탁하기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고 햇빛에 말리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는 천연 세제를 사용하고 섬유유연제는 잔여물을 남겨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으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담배 냄새는 옷과 피부에 스며들어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 3주 후부터 피부 건강과 채취에 확연한 개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간 질환 등은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취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몬넬 화학감각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특유의 채취는 실제로 불쾌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냄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채취보다 덜 자극적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죠.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는 일본 식품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이 E-노네나를 5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녹차를 매일 2잔씩 마시는 것은 채취 관리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채취가 37%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채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미국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채취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 방법을 알게 된 후에는 93%가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채취 관리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웰빙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천연 식물성 오일, 특히 라벤더, 티트리, 로즈마리 인공향료보다 채취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오일들은 항균 효과와 함께 피부 건강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 특유의 채취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취는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지근한 물로 씻기, 천연 성분의 보습제 사용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천연 소재 의류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채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노년 생활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활동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앞으로 실천해 보실 건강 습관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